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AI 목소리로 대신 했습니다. 요즘 목이 아파 계속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천 사기를 10가지 방법으로 해체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4편으로 침묵의 역사 찾기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왜곡은 언제나 거짓을 쓰는 방식으로만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왜곡은 덜 말하고 짧게 말하고 주변으로 밀어넣고 또한 구조적으로 작게 보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즉 사기를 읽을 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마천은 누구를 비난했는가 못지않게 누구를 충분히 말하지 않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시대 역사 비판은 바로 이 침묵의 구조를 읽어내는 작업입니다. 그 첫 번째로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그리고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기는 방대한 책입니다. 무려 130편으로 구성되고 조와 제도, 인물과 주변과 집단까지 아주 폭넓게 다룹니다. 하여 후대 중국 정사 체제 표준을 세운 책으로 평가되는 이유도 바로 이 포괄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래서 더 중요해집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담은 책에서도 어떤 집단은 중심이며 시간축의 주체로, 또한 어떤 집단은 열전의 부속 대상으로, 그리고 또한 어떤 집단은 거의 소음처럼만 등장합니다. 이런 차이는 우연이라기보다 사기의 봉기세가 열전이라는 구조 자체가 중심과 주변을 위계적으로 배열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사기의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바로 덜 말함, 그리고 짧게 말함, 이처럼 구조적으로 낮은 층위의 놓음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적게 말해지는 존재, 즉 주변 문명권 전체입니다. 이 사기는 흉노 남을, 동월 서남이 같은 주변 집단을 별도 열전으로 다루긴 합니다. 이는 실제로 흉노 열전과 남월 열전, 동월 열전과 서남이 열전이 존재합니다. 하여 겉으로 보면 상당히 넓게 다룬 듯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이들은 거의 모두 중원 왕조의 시간에 반응하는 대상으로만 나타납니다. 이는 즉 이들의 정치 발전과 내부 계보, 그리고 제도 변동과 문명 논리 자체가 중심이 아니라 이는 한 나라와 어떻게 관계했는가가 핵심이 됩니다. 이는 캠브리지 대학의 관련 연구는 사마천이 세운 이런 민족지학적 관습이 후대까지 이어지며 주변 집단을 자율적 세계라기보다 중국 중심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주변은 등장한다. 그러나 자기 역사로 충분히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중심에 대한 반응으로만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사기가 적게 말한 첫 번째 대상은 중화 박해 자율적 문명 세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이계통과 동북방 정치 공간은 특히 축소됩니다. 이 사기에서 동쪽과 동북방 세계는 대체로 중원 문명의 외곽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고전 중국의 민족지학 범주인 이적 육만 자체가 이미 중심과 주변의 구도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은 현대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동이라는 말을 썼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동북방 집단들이 황하 문명과 대등한 별도 문명권으로 서술되지 않고 주변 범주로 묶인 채 짧게 처리되거나
중화 왕조의 시야 안에서만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현대 고고학과 지역사 연구는 홍상과 산동 동북 지역이 단순한 황하 주변이 아니라 이는 복수의 문화권이 겹치던 공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적어도 하나의 중심이 있고 나머지는 주변이라는 단순 도식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의 역사 침묵은 여기서 이런 형태를 띱니다. 동북방 세계를 거의 자기 시점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장기 정치 계보를 봉기 수준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문명적 자의식이나 기억 구조를 복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동이 동북방의 자기 역사가 사라지고 중원의 타자 인식만 남는 것이 바로 침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남 지역 역시 발견의 대상으로 많이 말해지고 주체로는 적게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사기에는 서남이 관련 기록이 있으며 이는 장건의 보고와 연결된 남서방면 교통로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따라서 최근 연구는 사기가 서남 교통망을 텍스트상 이렇게 포착한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동일한 구조가 작동합니다. 이는 서남 세계는 독자적 역사 주체라기보다 한이 어떻게 연결로를 찾고 통상과 예교를 확장하려 했는가의 맥락에서 주로 말해집니다. 이는 곤명전 신독으로 이어지는 정보도 대개 한 제국의 시야에서 의미화됩니다. 이는 즉 이 지역은 존재는 하지만 대부분 중원의 시선이 닿는 순간부터 역사에 편입됩니다. 이것도 역사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의 내부 질서와 지역 간 네트워크 또한 고유한 정치 기억은 거의 자기 목소리로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흉노는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기에 이 흉노 열전이 있으니 흉노는 충분히 다뤄졌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흉노 열전은 중국 고전 사료에서 초원 세력을 비교적 길게 다룬 초기 텍스트 가운데 하나로 자주 언급될 뿐입니다. 또한 반드시 길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흉노는 대부분 다음 프레임 안에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나라 위협 그리고 화친의 문제와 국경 압박과 북방 방어의 부담 등입니다. 이는 즉 흉노의 내부 정치 원리 그리고 제도와 세계관 기억 체계보다 그들이 한 제국의 어떤 전략 문제를 만들어냈는지가 더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캠브리지 대학도 이 연구도 사마천 이후 중국의 민족지향적 전통이 중국과 바깥 세계의 대립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흉노조차도 많이 말해진 타자일 뿐 자기 논리로는 여전히 적게 말해진 타자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따라서 많이 등장하는 것과 자기 시점으로 충분히 서술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여성은 분명 등장하지만 역사 구조의 중심에서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기에는 여성 인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태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고 열전 곳곳에도 여성 관련 장면이 보입니다. 하지만 사기 전체 구조를 보면 역사의 주체는 압도적으로 군주와 재상, 장수와 유세가 제후 남성 엘리트들입니다. 따라서 후대 중국 역사서 전통 전반이 이 국가 중심 남성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점도 학계의 공통된 관찰입니다. 이는 즉 여성은 대개 다음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왕조 변동의 배경인물 그리고 궁정 권력의 예외적 사례 또한 남성 영웅 서사의 보조 항목으로 또한 덕성 또는 음란의 도덕 판단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 속에서 여성은 있지만 적게 말해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혼인 동맹과 외교적 결합, 그리고 왕실 재생산 문제와 목회적 인맥, 그리고 궁정 내 정보 네트워크 같은 여성의 실질 권력은 구조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기의 침묵은 단순히 여성 이름이 적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움직이는 방식으로서의 여성 권력을 거의 체계적으로 서술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번째로 백성과 노동자 그리고 병사 동원된 민중은 사건의 재료로만 남았습니다. 사기는 제국의 흥망과 전쟁과 통일, 대토목, 궁정 정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줍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동원된 수많은 사람들, 예컨대 토목 노동자와 병사, 그리고 징발된 민중과 지방 주민은 대체로 숫자나 배경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예를 들어 진제국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진시황 통일과 정책과 순행 제도 재상과 장수입니다. 물론 과중한 동원과 가혹한 통치가 멸망의 배경으로 언급되긴 하지만 그 고통을 겪은 개별 민중의 경험은 거의 역사 주체로 서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기의 구조가 봉기나 세가 열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점이 바로 이런 한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는즉 백성은 역사에 등장하지만 대개 이렇게만 남습니다. 누구를 위해 징발되었는가? 어떤 난의 배경이 되었는가? 또한 어느 통치의 결과로 고통을 받았는가? 따라서 그들의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사 중심 서술의 침묵인 것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패배자도 나오지만 패배자의 논리는 적게 남습니다. 사기는 항우와 같은 패배자를 인상적으로 서술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승자만의 역사서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우 서사는 중국 문학과 역사 서술에서 가장 강렬한 패자 서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패배자는 주로 다음 방식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비극적 인물 또는 교훈적 사례와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 영웅으로만 나옵니다. 이는즉 패배자의 감정과 품격은 강하게 남지만 그러나 패배자의 정치 프로그램과 제도 구상과 대한 질서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남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역사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에서 패자는 단지 불쌍한 인물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길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기에서는 패배자를 인간적으로는 살려도 그 대안적 질서를 충분히 살아남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지역사회와 지방기억은 중앙연대기에 흡수됩니다. 사기는 분명 지방제후와 여러 지역사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천하질서의 일부로 재편됩니다. 이는즉 지역사는 자기 완결적 기억으로 길게 전개되기보다 정통의 큰 흐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로 다시 정렬됩니다. 이 말은 곧 각 지역이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기억했는가 보다는 중앙의 연표와 정치 철학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즉 지방은 존재하지만 자기 역사로는 적게 말해지고 중앙 질서의 부분으로는 많이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침묵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종교와 제2 민간신앙의 다층성도 많이 압축됩니다. 사기는 봉성과 천문, 제사, 역법, 하천, 음악 등 제도와 의례를 다루는 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종교와 우주관 문제도 상당히 다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심은 대체로 국가가 인정한 질서입니다. 따라서 민간의 신앙의 다층적 모습과 지역 제사의 다양성과 변방의 종교적 세계관은
대부분 국가 질서의 언어로 번역되거나 압축됩니다. 이는 즉 신앙 자체가 적게 언급된다기보다 바로 국가 질서 바깥의 종교적 상상력이 적게 남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사기의 침묵은 누구를 빼먹었는가 보다 누구를 주어로 인정하지 않았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기는 어떤 집단을 완전히 누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교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이름은 적는다. 사건에는 넣는다. 열전도 하나 준다. 그러나 역사의 본줄기, 즉 주어로는 잘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역사 침묵인 것입니다. 즉 사기가 적게 말한 이들은 단순히 페이지 수가 적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원리를 설명하는 주어 자리에서 비켜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대표적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 문명권과 동북방과 서남방의 자기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실질 권력과 민중과 동원된 노동자와 패자에 대한 질서와 지역의 독자 기업과 비국가적 종교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세계를 설명하는 핵심 언어의 자리를 거의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AI 시대에는 이 침묵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장점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는 느낌이 아니라 바로 구조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봉기와 세가 열전별 집단 분포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떤 집단이 사건의 주어로 등장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가 정책 결정자로 나타나는지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집단이 자기 시점 서술 없이 관계 항목으로만 나오는지도 분석됩니다. 또한 여성과 민중, 지방 세력이 배경 명사로만 소비되는지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의 침묵은 막연한 인상이 아니라 정량화가 가능한 서사 구조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AI도 다수의 주류 사료로만 학습을 한다면 과거의 침묵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GI 시대의 역사학은 기록된 것을 더 빨리 요약하는 기술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거나 덜 기록된 것을 다시 복원하는 기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모두 정리하면 사기는 누구를 적게 말했는가? 이를 핵심만 구조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사기는 주변 문명권을 자율적 세계로 충분히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들은 대체로 한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기는 동북방과 서남방의 자기 역사를 적게 말했습니다.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들 내부의 장기 계보와 문명 논리는 중심적으로 복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기에는 여성의 구조적 권력을 적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등장하지만 역사 원리를 움직이는 주체로는 드물게 배치됩니다. 그리고 넷째, 사기는 민족, 즉 노동 동원된 사람들의 경험을 적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국가와 영웅의 배경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사기는 패자에 대한 질서를 적게 말했습니다. 패배자의 비극은 남기지만 그들이 대표한 다른 정치 가능성은 약하게 남긴 것입니다. 이는 결국 사기의 역사 침묵은 단순 누락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존재하는가 보다 누가 역사의 주어로 인정되는가를 가르치는 침묵이었습니다. 이 점을 읽어낼 때 사기는 단순한 고전이 아니라 문명기억의 선택과 배제를 설계한 텍스트로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편에서 뵙겠습니다.